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출 57회인데요. 57회차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그 57회차가 한 뭐 합격률이 57회인데요. 57회인데 합격률이 약 한 24% 정도 됐습니다. 그죠? 24%. 좀 쉬운 시험은 아니고요. 살짝 있죠.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 그런 정도의 합격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그죠? 준비를 이 정도 난이도는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금 54, 55, 56, 57 이렇게 푸는데요. 이 사회분의 리뷰가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거는 그걸로 경향을 다 반영해 주지 않아요. 문제는 4회차만 정확히 풀 수 있으면 합격하는데 무리 없지만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해서 나머지 61회까지 푸는데요. 상대적으로 2014년도 시험이 있죠. 좀 쉬웠고요. 2013년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방금 했던 54회를 제외하고는요. 2013년도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뭐 이렇게 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뭐 61회까지 꾸준히 풀고 그걸 얼마나 만큼 반복할 거냐의 개념이죠. 시간은 지금 남아있는 시간으로 하시면 여러분 충분하다고 봅니다. 계속 하루하루 하는 걸 반복하는 거 있죠. 일단 61회까지 내가 풀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론 시험 같이 풀어볼게요. 근데 이론은 우리가 몇 개가 목표입니까? 11문항 있죠. 이상 있죠. 이렇게 맞춰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이론이 약해요. 이론 점수 항상 10개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뭐를 초점을 봅니다? 이 원가에 대해서 그죠? 학습을 조금 하시면 되리라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 이 신뢰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재무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 중에 목적적 합하든지 신뢰성이 있든지 이 두 가지 특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신뢰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표현을 충분히 하든지 혹은요 검증이 가능하든지 아니면 중립적이든지 뭐 이런 개념이 있다라면요 정보로서의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이렇게 보는데요. 이 답을 보면은 4번에 보면 의사결정에 제공된 회계 정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속성은 바로 목적 적합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적 적합하다는 정보가 바로 예측할 수 있고 피드백, 즉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하부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것부터 아니다, 그죠? 유동성 비율법의 원칙이 바로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해요? 유동성이 높은 자원부터 우선 비율하는 원칙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반드시 있죠.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은 결국은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했다. 그죠? 결산 시점이 석 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취득 시점이 키워드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에 샀을 때 만기가 석 달 내에 도래하는 있죠. 채무증권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 답은 그죠?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이거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채 이자표는요. 사채에 관련된 이자표는 당연히 뭡니까? 사채 이자표는 당연히 그죠?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죠. 이거와 관계된 부분이 바로 뭐 배당금 통지표랄지 뭐 이런 것들을 그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음에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에 사용되지 않는 계정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공장 사무실에 사용되는 컴퓨터 10대를 구입하고 대금 중 50%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 거래가 지금 어떤 거냐면 이 채무를 나타낼 때 영업채무인지 비영업채무인지 이걸 구분하는 문제죠. 그죠? 외상매입금은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다섯 번째, 다음 계정 과목 중에 분류가 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도 대표적인 영업 외적 비용이고요. 송부면요 당연히 판관비가 될 것이고 외환 차손은요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는요 3번 소모품비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5월 5일 현재 주식수와 주당 금액을 계산한 금액이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바로 무상으로 주식을 10주를 수령했다 이 말인데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처음에 우리는 몇 주를 샀어요? 100주를, 그죠? 100주를 샀어요. 여기 8월 5일자 100주를 사고 이거 한 주당 얼마입니까? 한 주당 10,000원씩, 그죠? 그럼 이렇게 취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취득 원가가 100만 원이 되겠네, 그죠? 근데 요걸 보니까 단기 매매 조건을 했고 그 다음에 기말에, 그죠? 주당의 공정 가치는요 7,7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100만 원에서 여기 지금 12월 30일 날 100주는 맞는데 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한 주당 7,700원이 되니까 이 주당의 가액이 77만 원이 된 꼴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진 얼마만큼? 23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나타났겠죠, 그죠? 실현한 이익 비용으로 이렇게 실현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연도 5월 5일 날 어떻게 됩니까? 5월 5일 날 몇 주 받았어요? 무상주로 10주 받았다, 그죠? 근데 취득원가는요? 취득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주식은 몇 주가 될까요? 바로 110주가 되고 원가는요? 77만 원이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죠? 그렇게 되면 나누기 하면 단가가 얼마가 될까요? 바로 7,000원이 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은 110주고, 그죠? 주당 원가는요 7,000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주를 어떻게, 그죠? 얘기하는지 우리가 자본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적이 있죠, 그죠? 주식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받는 쪽에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지만 주식 수와 뭡니까? 단가가 달라진다는 거 있죠? 그 개념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꽤 괜찮은 문제죠. 6번 문제가 상당히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정도는 틀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시겠죠? 그 정도는 충분하게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11개를 어떻게든 맞추는 건데요. 틀릴 수 있죠. 다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다 많이 틀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7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떤 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하는 거가 3개 있을 거, 그죠? 그 다음에 매기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방법이 뭐야? 하나가 있었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 정액법은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고 잔존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죠? 정률도 아니죠, 그죠? 그럼 연승간 비례법은요 연수학계법도 이것도 아니고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도공과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정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이고, 그렇지 않고 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정률법이었죠. 그죠? 그래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률법이 되려면 여기에서 강간상각 누계를 뺐으면 이거는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분류, 강간상각비를 하는 방식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요 문제가 굉장히 있죠. 어려운 문제였지만 우리는 타개정 대체를 정확히 안다라면요,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간추려 보면 좋은 문제가 될 건데요. 연습하기 바로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있죠. 매출액이 순매출액이고 매출원가를 뽑아낼 때 있죠. 반영되는 매입액이 순매입액이라는 걸 안다라면 이거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매출액이 먼저 알아야 되죠. 매출 총액이 먼저 알아야 되겠고, 매출액에서 그죠? 빼기 매출원가를 뺀 그죠? 나머지가 바로 뭐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X액을 풀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을 뽑고 매출원가를 뽑으면 되죠. 근데 이 매출액은요, 순매출액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순매출액 개념이니까 이 매출액이 25만 원이 되면 25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매출과 관계된 거는 뭡니까? 보면 앞에 매출 3만 원, 5만 원,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매출 할인하고요. 3만 원, 5만 원, 8만 원 빼면요. 5천 원 아니죠. 5만 원 빼면요. 8만 원 빼면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매출원가만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매출원가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죠? 이걸 안 보면 매출원가를 어디서 뽑을 수 있나요? 상품의 변동대역에서 매출원가를 뽑죠, 그죠? 기초하고 순매입액이 될 것이고, 기말과 매출원가 이렇게 매출원가 이렇게 뽑겠습니다. X 이걸 뽑아내는 거죠. X가 A라 할게요. 매출원가를 A라 하면요, 이 A가 바로 여기 A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초와 기말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초는 정보가 없고요, 기말은 7,000원 되고요. 순매입액은요, 우리가 총 매입액에서 매입액이 19만 원인데 얼마를 빼야 됩니까? 매입과 관계된 거. 그죠? 요거 지금 2만 5천 원을 빼면요, 16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16만 5천 원인데, 그럼 요걸 빼면요, A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매출원가로 가면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타개정 대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계정, 그러니까 즉 팔리지 않은 거, 타개정 대체라는 거는 이 재고가 팔리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개정, 요거까지는 매출원가가 가면 안 되니까 요거는 3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 16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에서 3만 7천 원을 빼면요, 이 금액은 A는 결국은 12만 8천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만 8천 원을 빼면 나머지가요 4만 2천 원 되나요? 네, 그래서 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푸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제고할 때 이미 여러분들 학습이 됐죠, 그죠?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매출액을 뽑을 때 이 매출액은요, 순매출액이라는 사실, 이 매출원가를 뽑을 때 도출되는 매입액은요, 순매입액이라는 사실, 그리고 타개정 대체의 의미까지, 그죠? 이해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충분하게 학습이 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타개정도 몰라요. 그 다음에 순매입액이 순매입이 뭔지도 모르고,
순매출액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이 원가가 9번부터 나타나는데 여기서부터 뭡니까? 좀 쉽잖아요. 원가 문제가 지금 뭐예요? 뭐 회계 처리가 그지 뭐야? 뭐 재무가 8개까지 조치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한 2개 정도는 틀릴 수 있지만 한 6개 정도 맞추면 이거 11개 맞는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원가가 좀 필요하죠. 그죠? 원가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한데요.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9번에 보면 다음 설명하고 있는 원가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정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고 단위당 원가는요 감소한다는 거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기본적인 거. 자, 10번 재무제표의 산식인데요. 틀린 것. 이 뭐 등식법을 알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 등식법을 외우지 말라 했다. 그죠? 그냥 항상 어떻게 합니까? 수익과 산출인데 그죠? 사변잔액을 그저 도출하고 그게 투입액이고 산출된 게 원재료에서 직접 재료비, 제공품에서 단기 제품 제종가, 제품 계정에서 매출원가라는 것만 아시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쭉 보시면 눈에 거슬리는 게 3번이 보이지 않습니까? 단계에 투입한 총 제조원가는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합계죠. 근데 가공원가란 말은 뭐예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합계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다른 걸 몰랐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건 쉽게 그죠?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1번 보조 부분비를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인데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12번 보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개별 원가 계산은 결국은 개별 작업이나 있죠.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모형이고 모형의 본질은요. 직접비는 바로 부과, 간접비는 직계해서 제조 간접비 배분을 구해서 그죠. 배분하는 그 원가 계산 방식을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원가 업무, 기록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경제적인 게 아니고 반대이다. 종합원가 계산이 조금 더 이제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죠. 이 공정에 투입한 거 얼마야? 다. 그리고 여기서 완성된 거 얼마야? 양이 얼마야? 그래 나눠서 단위당 원가 거기서 쭉 뿌려주는 거단 말이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그죠? 제조 간접비를 구해가지고 인과관계를 반영해서 그죠? 보조 부분에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굉장히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느낌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상대적으로 원가가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10개 이상을 맞추시면 이런 문제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맞추면 맞출수록 굉장히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3번 볼게요. 부가지세의 문제가 세 문제 나타납니다. 자, 상품 매매 기업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납부세액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는 한 문제 틀려달라 이런 문제 같네요. 보니까 세무 2급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나도 1 빼기 2는 3 빼기 2는 얼마냐 이런 정도의 수준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분야에 보면 납부세액 분야까지 잘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14번, 15번 같은 거죠. 14번 같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요. 여기 보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요. 필요하고 세액하고 공급하는 자의 주소?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그죠?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가지 아셔야 될 것 같고 부가가치세법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보면 매출 에누이 같은 거 할인 같은 거 안 된다는 거 있죠. 이 정도 수준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계산 문제는 좀 의도적으로 좀 틀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풀이해드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바로 납부세액이라 하죠. 이걸
납부세액이랍니다. 이 납부세액이 도대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X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출세액 뽑고 매입세액을 뽑아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매출세액 봅니다. 여기 첫 번째가 매출세액이고 이건 매입이죠, 그죠? 여기서 딱 봅니다. 상품 매출액이 52415,000 숫자를 지저분하게 하네요. 전액 현금 매출분으로 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이 금액이 매출액이 공급 대가라는 말은 세포함 금액이죠. 그러면 이거를 52415,000에 나누기 1.1을 하면요, 그죠? 이 공급가액이 그죠? 10%를 더한 금액이 저쪽이 되니까 이걸 52415,000을 나누기 1.1을 하면 이 공급가액이요 얼마가 되냐면 4,760만 원인 거 알고 여기 10%가 얼마입니까? 4765 요 금액이란 거 알 수 있죠, 그죠? 요거와 요 금액을 더하면요 이 금액이 되잖아요. 52415 그죠? 아, 이걸 어떻게 구하는 이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냐고요? 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52415,000을 나누기 뭡니까? 1.1을 하시면 요 금액, 그죠? 이 산식은 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4,765만 원을 그죠? 공급가액을 1.1을 하니까 그죠? 지금 현재 52415,000이 됐다 이 말이니까, 그죠? 그럼 이걸 도출하려면 나누기 1.1을 하면 이 금액을 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산식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죠? 나누기 1.1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액에서 나누기 1.1 하면 그런 거 많이 하는데